자기들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항의를 한다는 건 자기들이 보기에도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지웅입니다. 이번에 또 중국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중국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이제는 난리가 났다 하는 것 자체가 이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여튼 지금 중국 네티즌들의 발작 버튼이 눌려졌습니다. 어떤 것 때문이냐 하면은 이번에 쿠팡 플레이에서 제작하는 웹드라마 안나 때문인데요. 쿠팡에서는 언제나 지원을 빵빵하게 하는 그런 방송 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방송국이 아니지만 웹드라마나 예능의 탑급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안나의 주인공은 수지가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수지가 선물을 받은 시계를 되팔러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시계가 정품이 아니라 중국산 짭퉁이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중국산이고 이 시계는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대사가 드라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국인들은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국은 전 세계의 모든 부품들을 다 제공한다. 중국 부품을 다 사가서 한국에서 찍어내면 그거는 한국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그것도 짭퉁인 거냐. 심지어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중국에서 한국은 문화를 훔쳐가 놓고 왜 너네들이 짭퉁을 논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게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순위의 상위권에 등극이 되면서 수지 불매 운동한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웨이보에서 중국에 대한 모욕적인 한국 드라마 이러면서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웃긴 일이죠. 사실을 토대로 만든 거 아닌가요? 본인들도 짭퉁이 하나의 문화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춤을 추기 위해서 댄서들은 신발이나 바지에 정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상의 정도는 좀 헐렁한 거 대충 입더라도 바지랑 신발은 정말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정말 어떤 걸 신느냐에 따라서 춤이 확 달라져 보일 정도로 바지 핏과 신발은 댄서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나이키 매장에 가서 신발을 보거나 이러면은 다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그런 말을 꼭 했어요. 왜 여기에 와서 비싸게 주고 나이키를 사느냐. 여기는 정식 매장이라서 신발이 비싸다. 똑같이 생긴 신발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매번 정품을 사러 갈 때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정품을 사고 싶다. 그게 훨씬 오래 쓰고 질도 좋은 거 아니겠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한국인이라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답변이 날아오더군요. 심지어 제가 일하고 있던 도시는 대도시죠. 심천, 광저우, 항저우 같이 나름 잘 사는 도시의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친구들조차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메이커 마크 없는 보세 옷은 잘 안 입어요. 짭퉁을 사는데 메이커 마크는 붙어 있어야 돼. 보세 옷은 간지가 안 난대요. 저는 차라리 보세를 입을 거면 이쁘게 보세를 매칭해서 입고 메이커를 입을 거면 심플하게 정품을 입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잘 사는 도시 친구들도 이 정도인데 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애초에 중국에서는 짭퉁을 막을 수 없는 하나의 문화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그냥 중국의 문화인 거잖아요. 그럼 타 국가에서 그 문화를 언급한다고 자존심이 상할 문제인가? 본인들이 문화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오늘은 수지 불매 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뿅. 자, 우선 이번 이슈가 웃긴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 안나라는 웹드라마 수지에 대한 불매가 일어나면 한국에 과연 손해일 것인가, 자기들이 불매운동을 벌일 처지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나는 쿠팡에서 만든 웹드라마입니다. 중국에서는 말이죠, 넷플릭스도 쿠팡 플레이도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도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해외 문물을 다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는 것은 엄연히 중국에서 불법입니다. 정작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정해놓고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긴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는 K-드라마는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보는 게 아니라 다 불법 다운로드거나 VPN을 사용해서 보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 1억 명이 안나라는 드라마를 본다고 해서 안나 입장에서 이득을 보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중국인들이 안나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겠죠. 애초에 드라마를 보는 방법 자체가
정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짭퉁이 나왔다고 해서 분노를 한다. 이것부터 웃길 일이라는 이야기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수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일으키면 그건 제작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들은 정식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정작 자국에서는 불법을 저질러서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에 대해서 우리는 소비자다 이러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도 불법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불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뭘 잘했다고 저들은 불매운동을 입에 담는 걸까요? 뿅. 이 안나라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저들이 드라마를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 예전에 오징어 게임 사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 정작 중국인은 볼 수 없는 그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자 돈은 누가 벌어요? 공식 굿즈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공장들이 오징어 게임 굿즈를 마구마구 찍어냈죠. 그렇게 찍어내서 자기들이 돈을 벌었죠. 워낙에 그 사업이 커지고 경제력이 생기니까 중국 정부에서 제재도 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이거 어쩌지? 돈이 되네? 그럼 넘겨야지. 자기들이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보다 돈이 되니까 넘어가 준다는 겁니다. 법의 무게보다 돈의 무게가 더 무거운 곳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굿즈는 공식 굿즈가 아니니까 짭퉁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국가의 경제가 그걸로 인해서 굴러가는 부분이 아주 크고 그걸 정부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벌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의 이득이 되면 넘어가 주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정작 넷플릭스는 중국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게 없었죠.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배우들도 중국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소비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짭퉁이 하나의 문화라고 인식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품 회사 불매 사건입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은데 뭐냐면 세계적인 모 명품 회사에서 중국에서 본인들 제품에 짭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자제해달라. 중국 정부들은 왜 이걸 방치하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명품을 소비를 해주는데 고작 짭퉁 만들어지는 거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느냐. 이거는 중국을 무시하는 처사다. 중국은 짭퉁 시장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공장이 아주 많은 서민들이 거기에 기대어 살아간다. 돈이 많은 사람들만 소비자라 이거냐 이러면서 다 같이 불매운동을 일으켜 버립니다. 워낙에 여론이 강해지자 그 명품 회사의 중국인 메인 모델들까지 갑자기 우리는 중국을 무시한 이 회사와 일할 수 없다 이러면서 계약 파기를 해버려요. 당시 그 계약 파기한 스타들은 중국 국민 영웅이 되었죠. 중국 스타들 입장에서는 계약을 파기해서 나오는 위약금보다 중국인들한테 이미지 떡상하는 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손해볼 장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서 불매운동이 크게 번졌었고 결국 명품 회사 측 CEO가 나서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불법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문매를 맞고 오히려 맞는 말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온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동네라는 겁니다. 짭퉁은 우리들 문화고 우리 중국인들은 짭퉁에 많이 의존해서 살아간다 라면서 명품 불매운동을 일으켰으면서 지금 한국 드라마에서 중국산 시계가 나왔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본인들 말을 본인들 행동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참 웃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뿅. 물론 중국이 이렇게 불편함을 드러내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K-드라마의 파워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된 부분이 좀 큰 부분이겠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많이 소비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 유럽권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바로 붙어있는 중국 주변국들에서 K-드라마를 많이 소비를 한다는 게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권, 중동권 문화에서 K-드라마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K-드라마 속에 본인들 제품을 씌워서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단적인 예시로 서브웨이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서브웨이에서 동남아권 진출을 할 때 K-드라마에 엄청나게 PPL을 때려 넣었었어요. 한국 드라마 나오는 곳들마다 계속해서 서브웨이가 보이니까 동남아권 나라에서 그래서 저 샌드위치가 그렇게 맛이 있는 거냐? 왜 내가 보는 드라마마다 서브웨이는 나오는 것이냐? 한국인들이 서브웨이를 많이 먹나 보다 이런 이미지가 생겼고 실제로 동남아권에서 서브웨이의 성장 속도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고 해요. 기업이 한국가의 자리를 잡으려고 돈을 쓰는 게 드라마뿐이겠냐? 많은 동남아권에서 서브웨이가 급속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드라마 PPL 영향이 크다라는 건 굉장히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는 서양권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1대1로를 펼쳐야 할 주변 국가들이 K-드라마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국산은 짭퉁이다 이런 드라마 장면이 나와버리니까 본인들 이미지 타격이 크다라는 이야기죠. G2까지 올라왔고 미국과 서양권
국가들도 경쟁을 해야 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 싸구려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본인들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드라마에다가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셀카를 100만 장 찍어서 잘 나온 사진을 한 장 건졌어요. 그걸 3시간 동안 열심히 포토샵을 해서 정말 누가 봐도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에 비친 본인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자기들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항의를 한다는 건 자기들이 보기에도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